눈치 없이 10이야. 예. 그 나이나 먹어 저기 스티커는 내가 동안이라는 뜻이야. 뭐 엄마 무리수야. 자 여러분 오늘 제가요 6시 반부터 아니다 1시 반부터 8시까지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9시 반부터 저기 11시까지 방송을 했죠. 예. 11시까지 방송을 하고 지금 1시간 동안 녹화를 들었는데 망치부인 정말 총정리의 달인 아니야? 정리의 달인. 3년 동안에 그 있었던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예. 그죠? 망치 부인이 저기 지금 얘기하는 내용을 쭉 정리해 보니까 정말 그 정리의 달인 아니야, 나? 순서도 안 틀리고 얘기가 다 엮어지잖아요. 그죠? 뭐 뇌 구조가 왜 궁금한데. 디안반이 고맙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당한 그 모진 고통에 대해서 3636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 모진 고통에 대해서 총정리를 했고요. 자, 무엇보다 군대 가는데 이중대더군요. 그 윤스 군대 가는 놈이 이중된지 아닌지 어떻게 하니? 나가. 그래요. 퇴원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럼 좀 쉬셔야죠. 네. 자. 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또 이렇게 본방에 와가지고 떠든 애들이 있어서 내가 또 얼리고. 자, 중요한 얘기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날치기 예산 문제 좀 다시 합시다. 시점을 풍운다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점을 시간을 막 되돌아가는 거야. 삐리삐리삐리삐리 리와인드를 해갖고 11월 22일 밤 10시로 갑시다. 그때 서울신문에서 단독 보도가 나오죠. 예, 그 이명박 대통령이 고향 후배들을 시켜서 불법 민간 사찰을 했던 그 자세한 기록, 누구누구를 사찰했는가, 어떻게 사찰했는가, 그리고 대포폰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게 108쪽에 걸쳐서 5988님도 고맙고요. 예, 1308님도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그것이 대포폰 사건이 바로 만천하에 드러나는 게 11월 22일 밤 10시에 뻥박 주방님도 감사하고요. 그게 특종이었어요. 단독 보도 특종이었죠. 그래서 그게 다음날 완전히 대한민국의 뉴스를 다 중심으로 차지할 수 있었던 날, 바로 11월 23일 연평도 피격 사건이 있었죠. 그런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11월 22일 밤 10시에는 그 단독 보도된 108쪽짜리 불법 민간 사찰 보고서가 이명박 대통령을 하야시킬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 정치 전문가들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그 당시에 발견된 11월 22일 밤에 발견된 108쪽짜리 민간 사찰 보고서는 정권을 뒤집을 만큼 심각한 사건이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다음날 다행히 북한이 살려줘갖고 이명박 대통령은 위기를 한번 넘깁니다. 예. 그리고 난 뒤에 벌어지는 일, 이명박 대통령이 간신히 천안함으로, 그 11월 23일 피격 사건을 가지고 2주일을 버텨요. 2주일 동안, 열심히 이제 막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을 팔았죠. 근데 망치부인 방송에서 첫날은 그 북한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고 무섭게 비판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슬슬 들어오는 뉴스들이 이게 북한만의 잘못이 아니더라. 북한만의 잘못이 아니라 남한 정부에도 잘못이 조금 있더라. 근데 점점 드러나는 진실은 이건 북한보다 남한이 더 큰 잘못을 했다더라까지 밝혀냅니다. 그렇게 되자 갑자기 모든 연평도 뉴스가 사라져. 연평도 피격 뉴스가 싹 사라지고 임성민이가 피로뽕했다, 우결의 스타가 대마초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가려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특별한 뉴스가 없었어요. 그렇게 12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네, 12월 초에 한나라당에서 정말로 무리한, 예, 정말로 무리한 그 날치기 예산을 집행합니다. 이 날치기 통과를 하면서요, 한나라당 의원들은 모두 일부러 연출이라도 한 듯이 양복을 다 벗어두고, 비싼 양복이라서 그랬을 것 같아. 양복을 다 벗어두고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예, 그 야당 의원들의 저지선을 뚫고 야당 의원들 막 질질 끌어내고, 거기다 한방, 예, 무지막지한 한방으로 막 피투성이를, 야당 의원들 피투성이를 만들면서 날치기 통과를 성공합니다. 예, 딱 통과하면서 원희룡 원내대표가 막 멋지게 탁 주먹을 들어 올릴 때 그들은 성공한 줄 알았죠. 웬일이니 그만 드러나는 그 날치기 예산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 예, 200만 아이들의 그 겨울에 닭 한 끼. 우리나라에는요,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어요.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원래 밥을 나라에서 공짜로 줍니다. 걔네들은 생활보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밥을 굶지 않아.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가난을 증명해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지 못한 아이들, 그들에게 지원되던 급식 지원금이 이번에 이명박 정부에서 전액 삭감되잖아요. 돈 없다고. 250억인가 280억인가에 그 겨울철 한 끼 식사로 생명을 유지하는 가난한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급식비 지원 예산이 일절 끊깁니다. 예. 그 다음에 뭐가 또 끊깁니까? 애기들. 우리나라 저출산 국가라며. 애기들 예방접종, 총 33회 예방접종을 해요, 애기들이. 근데 태어나서 12살까지 33번의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 33번의 예방주사에 10,000원씩이라도 나라에서 보태주던 지원금. 이거 이번에 없애버렸잖아. 돈이 없다고. 240억인가 280억인가가 없다고 예방주사 예산 전액 삭감했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 전액 삭감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 사실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얼마나 외로운 노인들이야. 자녀들한테 버림받고 어디 어울릴 데 없으니까 경로당에 모여서 점심 한 끼를 해결하면서 외로움을 달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로당에 이제까지 지원되던 그 난방비 예산 지원 전액 삭감. 도대체 그럼 돈이 다 어디로 갔어요? 돈이 없었어요? 천만의 말씀, 이거 다 합쳐도 형님 예산 못 따라가. 지금 내가 얘기한 것들 다 합쳐도 올해 내년에 포항 단 인구 51만 명이 살고 있는 포항으로 들어갈 1,790억을 가지면 아까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다 해줄 수가 있어.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올해만 1,790억을 가져가고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별로 예산을 많이 안 가져갔나? 웬걸 따져보니까 2008년에 4천 매덕, 2009년에 4천 매덕, 도합 1조 원이 넘어. 이번에 1,790억. 2008년에 4천억, 2009년에 4천억, 2010년에 1,790억. 1조가 넘어. 1조가. 형님 예산으로.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 애들 굶기고 그 다음에 애들 예방주사값까지 다 돈 없다고 깎아놓고 김윤옥 예산. 사모님 예산이죠, 일명. 김윤옥 취미생활 비용. 뭔데? 한식 3개와 운동을 위한 예산이래. 그런데 대표가 누구야? 김윤옥이야. 그러면 김윤옥이 한국 한식 요리 자격증이라도 있어? 한식 요리의 전문가야?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한식 요리를 전문화하고 한식 요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안 하고 뉴욕에다가 50억짜리 국립식당을 짓겠대. 뉴욕에 50억짜리 국립식당을 짓겠다는 거야, 이 미친 것들이. 그럴 돈은 있어도 애들 밥은 돈 없어서 굶긴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번에 사모님 예산 240억인데 이게 작년에는 100억이었대. 작년에 100억이 책정됐는데 그 돈을 다 못 썼다네. 그 돈 있는데 거기에다가 240억을 더해준 거야. 그러면 작년 올해 합치면 340억? 애들 500만 명이, 200만 명이 이 겨울에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죠. 형님한테 1조 원, 마누라한테 340억은 줘도 국민복지 예산은 죽어도 줄 수 없다는 이명박 정부의 예산안.
그것이 바로 이번에 통과된 날치기 예산의 문제점이에요. 그 밖에도 깎인 복지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군부 독재 시절에도, 잘 들어요. 우리나라의 군부 독재 시절에도 상수원 일대에는, 즉 대도시에 식수원이 있는 곳 일대에는 어떤 위험물질도 접근을 금지하고 식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어떤 개발활동도 제한했던 상수원 보호법이라는 게 있었어. 상수원 관련 환경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날치기 통과하면서 그 법을 없앤 거야. 그 법을 없애고 왜냐하면 그 법이 있으면 지금 4대강 사업은 그 환경 사업에 어긋나는 일이야.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 군부 독재 시절에도 식수원은 지켜야 된다고 지켜지던 그 4대강의 환경보존법을 없애고 4대강 주변을 막장 개발할 수 있는 4대강 주변을 막장 개발할 수 있는 친수법, 친수구역법이라 그러잖아요. 친수구역법이라 해서 이게 뭐냐면 4대강 주변 막장 개발법이야. 다시 다 같이 뭐요? 친수법, 4대강 개발 막장 개발법. 이거를 날치기 통과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야. 지금 무지막지한 지난 12.8이죠. 12월 8일 날 통과된 한나라당이 피바다를 만들면서 통과시킨 날치기 예산안에는 그 밖에도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굶고 우리의 노인들이 추위에 떨고 우리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 깎이고 이 모든 그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예산을 박박 깎아서 돈 없다면서 형님 예산은 다 퍼주고 마누라 취미활동 예산 다 퍼줍니다. 그리고 다 딸딸 긁어갖고 4대강 예산에 쏟아부어요. 9조 몇천억을. 작년에 몇 조? 7조? 작년에 7조인가? 올해 9조인가?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에 돈이 정말 없어서 복지 예산 깎았어요?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2008년부터 2008, 2009, 2010년 3년 동안 깎아준 부자들이 내야 될 세금, 이게 1년에 22조예요. 3년이면 66조죠. 부자들한테, 황건당 대표님 고맙습니다. 부자들한테 1년에 22조씩 세금을 깎아줬어요. 고소득자에게 깎아주던 세금, 고소득자가 내는 그러니까 고소득자의 세금 깎아주고, 그 다음에 부동산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깎아주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버는 대기업 법인세 깎아주고, 그 사람들은 그 세금 내도 잘 삽니다. 잘 사는 사람들 다 깎아주고. 그런데 이번에 무슨 예산을 늘렸다고요? 무슨 예산은? 이번에 기어이 500억인가 50억인가 두 자녀, 세 자녀, 자녀에 대한 세금 공제 지원. 세금 공제 지원은 뭐냐면, 이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세금 혜택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예산이야. 세금 많이 내는 부자들에게 결국 또 세금 500억을 깎아줬다는 얘기야. 추가로. 그게 이정희 의원의 그 오마이뉴스 기사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국민들이 참아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자들한테 1년에 22조씩 깎아준 거 5년이면 99조. 그 99조면 향후 50년 동안 고등학생까지 모두 포함한, 고등학교 석시까지 모두 포함한 초, 중, 고등학교 무상급식 50년. 조금 아까 모두 날아간 복지 예산, 그것도 30년, 20년인가 30년 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거를 5년 동안 왜 깎아주냐고. 그 돈을, 부자들에게 돈을 걷어서 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복지 예산을 확충하면 사회가 어떻게 된다? 안정된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이렇게 굶기다가 걔네들 앙심 품고 나중에 사회 불만 세력 되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옛날에 아주 인상 깊게 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15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아르헨티나가 한번 굉장히 크게 경제적으로 망했다는 거야. 근데 경제적으로 망할 때 가난한 극빈자들은 완전 빈곤이었고, 그래도 부자들은 살만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의 재산을 다 약탈한 거예요.
부잣집 그 연인들을 막 강간하고, 그 다음에 이 부잣집의 돈들, 물건들, 그 다음에 막 집들, 불 지르고 약탈을 한 거야. 경제가 망해도 부자는 살 수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될 필요를 모르고 살았던 아르헨티나 부자들이 그 일을 겪고 난 뒤, 반드시 그 나라의 최고 부자의 부인들이 매주 하루는 모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해요. 따뜻한 옷과 아주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한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한번 경제적으로 망했을 때 우리는 살 수 있으니까 그 부자는 나라가 망해도 살만하잖아. 부자는 나라가 망해도 살만하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가난한 자들이 뭘 가져갔어? 그들의 재산을 아작을 내는 거야. 무엇보다 사회에 불만 세력이 많아지고 그들이 조직적으로 뭔가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면 무슨 가격이 떨어져? 주식 가격이 떨어져.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누구 손해야? 부자들 손해야. 그래서 부자들이 미국의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목숨 걸고 부자들이 세금 내야 된다.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 내려주고 깎아주고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 착해서? 정의로워서? 아니야. 그게 자기네들 주식 재산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야.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이 미치고 팔짝 떴다고 가난한 사람들 공교육 강화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 복지 예산 늘려야 된다.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서 복지 혜택을 줘야 된다. 미쳐서? 착해서? 왜?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부동산 혹은 주식이야. 그런데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특히 주식은 가치가 있다 없다? 주식의 가치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재산 총량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 걸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복지 예산을 편성하라. 부자들에게 세금 깎아주지 말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위 부자들은 어때요? 더 깎아! 그러고 자빠졌죠. 나는 우리나라 부자들 중에서 우리한테 깎아준 22조 원의 세금을 도로 걷어가라 라고 얘기하는 부자를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왜? 졸부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졸부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얘기가 또 길어졌는데요. 어떻게 망치부인 방송, 오늘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예. 지금 우리 1060명? 1060명 보고 계시는데, 망치부인 방송 볼만 하셨나요? 네. 자, 망치부인 방송 볼만 하셨다면, 지금 망치부인에게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1060분께서 보고 계시는데 추천은 300개? 그러면 70%는 망치부인 방송 재미없었다는 거야? 나 너무 슬퍼. 망치부인의 오늘의 이 지나간 한국사 총정리와 오늘 방송이 재미없었다는 거야?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께 진심으로 또한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그리고 중계방으로 이동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더 이상 못 참겠다 라고 생각되시면, 오늘 밤, 이거 내일이 아니구나. 자막을 바꿔야 되겠네요. 오늘 저녁 7시입니다. 오늘 저녁, 화요일 저녁 7시 서울역 계단으로 오세요. 오늘 화요일 저녁 7시 서울역 광장 계단으로 오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7시 서울역 광장에서 망치부인을 만나신다면 그 숫자가 200명이 된다면 제가 방송을 안 접고 저한테 인사한 사람이 200명이 안 된다. 그러면 망치부인 일주일 동안 파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00명 다 오시면 방송하고. 자,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망치부인 방송이었고요. 아마 조선일보에서 망치부인 기사가 뜬 거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죠? 드디어 망치부인 조선일보에 까이다.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망치부인 떴어 이러면서 좋아하시고, 근데 이런 일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은 망치부인 어떻게 큰일 났다. 조선일보에 찍히면 죽는다는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그런 효과를 얻으시는데요. 조선일보에 찍히면 죽는다는데 큰일 났다.
저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으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천국 가는데. 예?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 또 그러면 망치부인을 구속시키면 적어도 석 달 이상 휴식을 얻는 거잖아. 방송 안 해도, 망치부인이 방송 안 해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사람 없잖아. 아싸. 예,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야. 미련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돌쇠파파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이게 망치부인이 사는 법입니다. 망치부인 구차하게 뭐를 구걸하거나 봐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돌쇠파파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담담히 겪어나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 기대가 컸어요. 또 감사드리고요. 뭘 기대했냐면 적어도 조선일보에서 망치부인을 까대고, 그게 네이트에서 파파님 고마워요. 네이트에서 1위 뉴스로 뜰 정도였는데, 그렇다라면 적어도 오늘 밤 망치부인방 시청자 수가 3,000명은 되리라. 왜? 데일리한 이데일리, 그 다음에 그 조선일보의 주장에 의하면 네티즌이 격앙했다며. 그 격앙한 네티즌들 어디냐고. 아니 망치부인이 여기 있으면 당장 달려와야 될 거 아니야. 달려와서 나하고 한판 붙어야 될 거 아니야. 왜? 뭐다? 두려워? 망치부인을 두려워하면서 오늘 망치부인 방에 안 온 것들인지, 아니면 우리 조선일보의 영향력이 이토록 미미한 건지, 그건 따져봐야겠지요. 격앙된 네티즌들이 도대체 어딨냔 말이야. 파문이 일고 있는 네티즌들 어디 있는데, 어디에서 파문이 됐냐고. 우리는 조중동의 기자를 기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작가라고 부른다. 조선일보 김 작가님 어제 고생하셨어요. 비분관계님 감사합니다. 조선일보의 최 작가 김 작가님 어제 고생하셨고요. 근데 님들의 영향력이 너무 미미하네요. 좀 더 분발해 주시고요. 아니 도대체 그쪽 시리즈 신문 4개 났어요. 조선일보, 이데일리, 중앙일보, 그 다음에 데일리안 4개나 떴는데 이게 시청자가 이게 뭐야. 돌쇠파파님 고마워요. 네티즌들이 격앙을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다더니 연병 맨 키보드만 붙들고 떠든 애들 몇 명일 뿐이지, 결국요 시청자 숫자는 뭔데? 머릿수거든. 걔네들이 댓글은 1000개를 달아도 1000개의 머릿수는 못 채우죠. 시청자 수는 1000개의 댓글을 지네들이 망치부인의 악플 달라고 1000개의 악플은 달 수 있어요. 그러나 1000개의 머릿수를 채우진 못하죠. 결국 네티즌 격앙? 지랄들 한다. 한 50명 모여 앉아갖고 팔팔 뛰면서 주접으로 목욕을 하세요. 자, 비분관계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재방송 보시면서, 오늘의 재방송은 그레이트 리워드님 감사합니다. 오늘 재방송은 아까 낮부터 그러니까 어젯밤 방송은 안 해도 되겠죠. 아까 봤으니까. 어젯밤 방송은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낮 방송부터, 그레이트 리원님 고맙습니다. 오늘 낮 방송부터 쭉 재방송하고, 그 중간에 어젯밤에 조금 아까 서머리한 거, 좀 아까 제가 서머리한 방송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중간에 끼워가지고 재방송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사실 망치부인이 뭐 믿는 거 있겠어? 나 뭐 믿어? 여러분들밖에 믿는 거 없어. 여러분들 1000명에 지금 매일 밤, 어이구 돌쇠파파님도 고맙고요. 매일 밤 함께 밤을 새는 여러분들 1000명의 전사들 덕분에 망치부인이 이렇게 희망을 갖고 사는 거지. 내가 뭐 믿는 거 있겠어? 자, 추천해주신 423분께 감사드리는데요. 진짜 너무해. 1000명 중에 42%만 나를 지지하는 거야? 지금 비로그인으로 보는 분들, 주무시는 분들, 아이폰으로 보는 분들 당장 몰려와! 당장 몰려와서 추천하란 말이야. 추천하고 출석 체크. 출석 체크해주신 305분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정성, 망치부인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겠어. 자, 441 감사합니다.
이따가요, 제가 그 출발하기 전에 잠깐 또 깜짝 생방송하고, 그리고 갈게요.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예, 이 모든 일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방송 여기까지 정리할게요.